자, 오늘의 칼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시작하자마자 지금까지 계속 기다려 오셨고, 제가 이제 시작한다니까 헛기침으로 자신이 있다는 것을 또 이렇게 알려주신 우리 김희석 실장님, 안녕하셨습니까? 예, 네, 언제나 이렇게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오늘도 아주 유익하고도 또 꼭 필요한 그런 내용을 갖고 오셨는데요. 오늘은 두 개의 칼럼입니다. 조선일보 칼럼을 먼저 갖고 오셨어요. 박병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 이분이 경총 회장도 하시고. 하여튼 뭐 여러 예. 가지 하셨고 예. 그다음에 또 저기 다재다능하는 또 아. 운동에도 조예가 깊다. 그러시죠. 예, 예. 뭐 노무현 정부 때 경제부 차관 예, 예. 하고 또 MB 때는 경제수석도 하고 예, 예. 뭐 관도 있으시고 또 경영자 총회장도 하시고 여러 방면에 어쨌든 경험이 많으신 분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당신 돈이라면 그렇게 쓰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예. 또 아시아투데이의 칼럼 옥동석 교수죠. 인천대 교수. 예, 예, 예. 옥 교수의 국회 예산심의 두 가지 재원, 이 두 가지 얘기입니다. 사실 관통하는 지점은 우리나라의 예산, 국회가 쓸데없이 여야가 함께 그런 어떤 뭐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타판다는 명분하에 또는 자기 지역을 살려야 된다는 명분하에 온갖 세금 낭비를 하고 있는 것, 이것을 사실 지적한 칼럼이라고 봅니다. 자, 실장님, 제가 먼저 질문 하나, 이제 물꼬를 틀기 위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박병원 회장의 안민정책포럼 이사장이죠. 박 이사장의 칼럼을 보면 일단 시작은 이렇습니다. 달빛 고속철도 보류한 게 너무나 그나마 다행이다. 달빛 철도 그러면 사실 영남분이나 호남분들은 아니 영호남에 정말 화합을 이야기할 수 있는 달구벌 그리고 빛고를 해서 그래서 화합을 이룰 수도 있고 또 같이 잘 살자는데 왜 그러느냐 이러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달빛 고속철도 보류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정말 필요한 것들이라면 네. 기법들이 많이 발전해서 네. 예를 들어서 네. 예산을 하나도 안 쓰고도 할 수 있어요. 음흠. 예를 들면 어디에서 어디 구간을 민자 사업으로 누군가 건설하고 네. 그동안 통행료라든가 여러 가지 수십 년간을 받은 다음에 네네. 기부를 아니면 차차차차 그 금액을 낮추든지 받는 금액을 서울의 남산 1터널 같이. 예, 얼마든지 예, 뭐 그런 방법을 동원해도 하겠다는 사람이 나서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사실 아무도 저기 광주하고 네. 대구하고 네. 거기를 지금 자동차 도로도 잘 돼 있는데 네, 네, 이미 네. 거기다가 왕복으로 고속철도를 넣겠다. 그런 제안을 누가 감히 자기 사업비를 들여서 네. 몇 년 동안 그런 걸 발상조차 하기 힘들다. 네. 그런 현실이 네. 거꾸로 이거는 상당히 타당성을 말하기는 매우 곤란하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저기 사실은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걸 네. 조금이라도 예를 들면 다른 목적이 있으면 네네. 예비 타당성이 조금 경제성이 좀 모자라도 음흠. 합니다. 네네. 그 의미를 명분을 살려서. 네네. 그런데 이거는 그런 것도 안 되다 보니까 아예 예비 타당성 조사 자체를 아예 안 하도록 해버린. 그리고 처음에 사업비가 한 4조 얼마라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다시 국토부에서 추계를 해봤더니 11조 몇천억이잖아요. 네, 예, 11조가 예. 넘는데 11조 4조라고 하고 그냥 그렇죠. 해버리려고 4조가 했군요. 그리고 뭐 나중에 점점 그렇죠. 또 올라가고 늘리려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이게 사실 저기 안 그래도 뭐 우리가 어디에 돈을 더 급하게 써야 되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 그렇죠. 제일 많이 이제 국회가 네. 고민을 해줘야 되는데 네. 얘 혹시 별로 시급하지 않은데 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 아닌가? 혹은 네.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거는 시급한 곳에는 돈이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체크해줘야 될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거꾸로 네. 시급하지 않는데 예타 면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 막 들어가게 되는 네. 그런 문제가 사실 꾸준히
이제 제기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문제가 네. 똑같은 문제가 또 이번에도 또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실장님 예. 말씀 들어보니까 기억이 납니다. 정치란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 뭐 이런 예, 말도 어떤 있잖아요. 면에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뭐 끊임없이 나오는 화수분이다 그러면 달빛 철도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런데 우리의 세금을 거둔 재정은 한정돼 있으니까 예. 우선순위를 둬서 예. 무엇부터 하느냐. 예. 진짜 빠른 것부터. 그렇죠. 진짜 불필요한 건 좀 나중에. 예, 예. 그런데 맞습니다. 예. 영원한 고속철도가 그렇게 급한 문제냐. 예, 11조부터 11조를 예, 예. 쏟아부으면서 예.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거죠. 그런데 예. 지금 예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 왜 고추 넣는 공항 올해 사진 뭐, 보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양양, 예, 무안 예. 이런 그런 무용지물 건설하기가 계속되는데 아니 이거 진짜 나눠먹기 아닙니까? 그래서 예, 예. 사실은 이거 제가 이제 이 옥조수하고도 통화를 해봤는데 아, 네. 예, 이왕이면 정확하게 본인은 이걸 알려야 된다 네, 싶어서 네, 네. 그 얘기를 해봤더니 옥동석 교수 말이 네. 사실은 영국이라든가 네. 다른 나라도 이 제도 속에 많은 경험들이 녹아 있다. 어허. 개정을 하고 했던 것들이. 네. 그래서 처음에는 대표 없이는 네. 과세 없다. 영국에 의회가 생겨. 그런 시작이죠. 예, 그것 그래서 때문에 의회가 생겨났죠. 그러면서 사실은 많은 의회에서 네네. 쓰임새까지도 뭐 이리 정하고 했는데 네네. 해봤더니 네. 이게 문제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나눠 먹기 네. 그다음에 심지어 뭐 전혀 저기 누군가가 열심히 쳐다볼 유인이 별로 없잖아요. 제대로 네. 되는지. 그러니까 부패 뭐 이런 것들이 네. 만연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것들을 하나씩 고쳐온 게 네. 지금 선진국의 재정제도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행정 권력이 예. 한때 세 때는 이런 말하자면 서구와 같은 그런 네네. 아주 잘 발달된 제도를 적용할 필요성이 별로 크지 않았는데 네네. 민주화 이후에 네. 의회 권력이 굉장히 커지고 난 다음에 네. 말은 뭐 제왕적 대통령 뭐 견제운운하면서. 견제운운하지만 예. 실은 국회야말로 네. 이게 제대로 네. 견제받으면서 정말 쓸 때 쓰도록 하는 제도가 정착이 아직 안 됐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네. 사실 이런 컬럼을 쓰고 하는 것도 네네. 국민 여러분들께서 사실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런 데 눈을 떠서 제대로 좀 이 목소리를 내고 예. 귀를 기울여 주면 또 정치도 좀 그쪽으로 흘러갈 것 같아서 예. 이걸 실었던 겁니다. 예. 아니 사실 옥동석 교수의 칼럼이 조금 예. 어렵긴 예, 해요. 예, 예를 예, 들자면 예, 뭐 예. 그 안에 입법 과목, 행정 과목, 예. 뭐 항목도 그냥 예. 장항목 이거를 예. 국민들이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하지만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원칙은 지켜라. 그렇죠. 그러니까 옥 교수님의 예. 옥 교수 칼럼에 옥 교수의 예. 칼럼을 조금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입법과 뭐 행정과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좀 왜 원칙이 그러니까 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 국회가 예. 그것이 원칙을 지금 안 지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입법 과목이라는 거는 네. 크게 말해서 이제 우리 경제 전체에서 어느 분야에 네. 지금 더 돈이 들어가야 될 텐데 돈이 안 들어가는 분야인가를 혹은 취급하지 않은데 너무 돈이 들어가는 분야인가 네. 이 분야를 잘 가려서 네. 말하자면 그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정해주는 네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입법 과목이고 네네. 행정 과목은 예컨대 예를 들어서 육아에 좀 어려움을 덜어줘야 되겠다. 네. 그런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했다 그러면 네네. 그런 방법들 여러 가운데서 혹은 또 어떻게 하는 것들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한 네. 자신들의 판단과 행정 이때가 경험 네. 그걸 통해서 책임지고 이제 세부적인 부분까지 결정을 하는 아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예. 지금 뭐 도로가 많이 남아 돕니다만 예. 뭐 그거는 또 일부에서는 또 모자라는 저기 요즘 뭐 경기 김포 뭐 그런 김포 라인 뭐 그 이야기도 나오고 뭐 네, 등등 네, 그런 거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교통을 좀 이 대중들의 출퇴근을 좀 더 편리하게 하는데 좀 투자가 필요하다 돈이 정해지면 네.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할 건지는 행정 쪽에서 네네. 행정부가 책임을 지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또 추궁을 하고 입법부가 네네.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결국은. 제가 이해했습니다. 예. 그러면 입법부가 할 일은 사실상 큰 줄거리에서 그렇죠, 그렇죠. 이게 왜 필요하고 이게 왜 필요하지 않아. 아, 예. 그런데 이걸 했으면 좋겠어. 그렇죠. 이런 식의 하나의 어떤 그렇죠. 심의, 견제 예. 이런 거지 실제로 얼마를 여기다 해. 예, 그거는 굉장히 또 부패의 문제에서도 그렇죠. 부패도 좀 가깝게 되기 쉽고 그렇죠. 또 다른 한편 그게 표를 얻기 위한 그 국가의 사업이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잘못 쓰일 가능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쉽게 다시 예. 제가 그럼 또 실장님 예. 말씀에 이해를 더하면 이거죠. 행정부는 예산을 집행하는 권력이 있다. 그렇죠. 그 권력은 행정부만 갖고 있다. 그렇죠. 직접 집행을 해서 얼마를 쓴다 안 쓴다에 대한 예. 권력을 갖고 있고 예. 입법부는 그런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그렇죠. 아니면 제대로 못 썼는지를 그렇죠. 감시하는 제대로. 기능이 있다. 제대로 자, 그런데 지금 입법 과목 행정 과목을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입법부가 아이고 이 사업에 이렇게 돈을 써요. 라고 아예 입법해버리면 예. 그 행정부의 권력을 빼앗는 것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이제 우리가 국회 말하는 예산을 그런 식으로 정하라고 아주 잘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제가 이제 옥 교수가 쓴 지난번에 쓴 글에 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네네. 1,400개 세부 사업 예산을 네. 수정했다. 이게 행정부가 해야 될 걸 국회가 한 겁니다. 이렇게. 아니 실질적으로 1,400개는 이런 세부 사항에 대해서 행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책임을 져야 되는 이거를 건데. 꼬치꼬치 해갖고 요건 얼마 더 올리고 간섭을 빼라. 했다. 예, 간섭을 했다. 그러니까 의회가 그게 하지 않잖아요. 의회가 결국은 굉장히 자기 지역 뭐 예를 들면 그게 자기 지역하고 가까우면 중요하게 한다든가 네. 혹은 자기와 관계없으면 깎는 그거는 그 목적을 정말 거기 하는 게 좋은지 어떤지를 따지고 책임을 져야 될 행정부가 해야 되는데 예. 그거를 실제로 해버리고도 그게 이런 그런 게 만들어진 배경이 되는 그러니까 의회가 부패하고 막 그냥 서로 짬짬이를 네. 하고 뭐 이런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진 나라들이 했던 걸 우리가 갖고 온 건데 네. 그걸 안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 PD님 저 확인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 민주당이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 오전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나중에 좀 확인해서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예, 자 계속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실장님 저도 그 기자 생활을 하면서 예. 맨날 예. 지금은 좀 달라졌죠. 예, 선진화법 이전에 예. 1월 1일 날 퇴근했어요. 국회에서. 어. 이유는 뭐냐면 그때까지 예산안을 통과 안 시키고 예. 제야의 종소리 딱 하면 국회의장이 아이고 차수 변경 땅땅땅 하고 사실 그것도 예. 그 영국 같은 데는 네네. 내각이 만들어 놓은 예산안을 네. 의회가 그걸 수정한다는 거는 너희들이 못 믿겠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의회를 해산하고 다시 그렇죠. 의회가 해산되는 예. 거예요. 거기가 이제 동일이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고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네. 예산을 갖다가 해가지고 거기 법률안으로 만들어서 행정부로 돌리면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못 받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동안에 왜 그걸 했는지 언론이 점검하고 따져갈 시간이 이게 필요하죠. 생기는데 지금 우리는 그냥 뭐 땅땅땅 하는 순간 그걸 이렇게 국회에서 그러는 순간 그래서 허점이 우리가 뭐 선진국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이제 이런 것도 선진국들이 겪었던 그런 여러 어려움들을 녹아 있는 제도들을 잘 지켜가는 모습을 보여야 이제 정치도 뭐 맨유다 인류 뭐 이런 소리를 앞으로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맨날 보면 이 사람들 안 봐요 예산. 네. 오면 각 상임위에서 대충 보고 이거 그냥 넘긴다. 예결위에서 알아서 해라. 검토 못했다. 그리고 예결위가 갖고 그것도 검토하는 게 아니라 예결위 심사하면서 정치 질문만 해요. 또 정치 질문하다가 그렇죠. 정치 질문만 하다가 한동훈 장관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하다가 훌쩍 지나가요. 그럼 마지막에 2+2야 언제나. 원내대표 뭐 또 수석대표 해갖고 2+2로 하면 2+2가 뭐냐면 밀실이에요. 무조건 밀실이고 기록도 없어요. 뭐 했는지. 그러면서 나누는 게 쪽지 예산이거든요. 자 실장님 쪽지 예산 이거 어떻게 하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네. 국회 행정부가 예산을 해서 그 다음에 국회는 그걸 갖다가 증감할 수 없다. 네. 국회는 참 감액은 할 수 있지만 증감-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고 증액할 수 없다. 증액할 수 없다. 예. 제가 말을 잘 편성권이 행정부한테 행정부에 있습니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뭐 사실은 감액 심사를 자기들이 해가지고 네네. 그 다시 행정부로 보내야죠. 예, 예. 보내면 그걸 행정부가 받아서 예, 예. 자기들이 어떤 일 어떤 거는 예, 뭐 그걸 받아들이겠고 어떤 건 예, 예. 필요하다고 이게 그 왔다 갔다 최소한 서류로 예.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 예. 막판에 예. 지금 말씀하신 쪽지 예산이 없어지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의 법만 지키면 되잖아요. 예, 지금 그 원칙과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지키되 지금 그걸 갖다가 행정부로 돌려줄 때 정확하게 국회가 이런 이유로 어떤 거는 삭감을 하고 어떤 거는 저기 따로 증액을 못 하니까 예. 그렇다 그러고 정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네. 행정부를 설득을 해서 이런 거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이 안에 예산을 짤 때 미리 좀 감안을 해주세요. 뭐 이 정도는 뭐 미리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일단 만들어져 왔으면 그 과정을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죠. 예. 아니 그런데 작년부터 저는 진짜 처음 만나는 광경입니다. 예, 예. 야당이 자기네들이 비목을 만들어요. 거의 비목 그거 안 만들어갖고 되죠,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무슨 예. 뭐 지역 화폐 같은 것도 여기서 삭감하니까 그 물론 비목을 만든 건 아닙니다. 그거 증액을 하고 예, 예. 그 다음에 이재명표 브랜드 청년 예산 그래갖고 카드 해갖고 그러니까 그게 다 헌법 위반이에요. 전부 다. 그 헌법 위반이고 사실 저기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뭐 저 영국에는 심지어 그 사례를 보니까 영국 역시 많은 경험을 겪은 나라답게 그렇죠? 잘 만들었다 싶었던데 예, 예. 뭐냐면 예. 그 300년 전부터 법안을 만들 때도 네네. 예산이 수반되면 그 내각에 네. 동의를 얻고 난 다음에 뭐 법안을 만들어라. 그 모든 게 다 예산이 수반되는 법안이 천진데 음. 뭐 근데 우리는 지금 뭐 저기 뭐 이자 뭐 탕감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마음대로 만들어 학자금 뭐 여러 가지 만들어 버리면 그대로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그게 그렇죠. 법에. 예. 예. 그게 재정민주주의 뭐 이렇게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 우리나라 좀 애매하게 돼 있더라고요. 예, 영국은 예. 말씀하셨듯이 예, 예. 예산안 자체가 법률로 예, 예. 이 규정이 되는데 예, 예. 우리는 예산안을 법률이 아닌데 법률처럼 취급을 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주 모호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들도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당장은 하여튼 주어진 절차만이라도 네네. 확실하게 지켜야 되고 더군다나 행정부가 책임지고 있는 예를 들면 무슨 문제가 터지면 네. 대통령 책임이 웬만한 건 대통령 책임으로 돌리잖아요. 네네. 그런데 아니 예산도 저들 멋대로 이 뜻과 다르게 마음대로 해놓고 그거를 자기들이 책임져야지 그럼. 그렇죠. 말이 안 되지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이유는 뭐냐면 예. 그래. 이 예산 집행에 권한을 줘볼 테니까 예. 세금을 걷어서 그렇죠.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 그거죠. 이게 대통령의 권력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거죠. 표를 찍는 제일- 건 다 그거 하라고 하는 뭐 건데. 모든 사업이 예산이 동반되는 예. 게 대부분이니까 예, 그렇게 예. 봐야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은 자기네들이 마치 집권한 양. 그렇지. 선거에서 이긴 양.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어저께까지 계속 제목이 그거예요. 아이고 저기 여당이 동의 안 하면 우리가 그냥 상임위에 우리가 예산안 통과시키겠다. 이게 여당이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야당이 할 소리가 아니고. 그렇죠. 예전 같으면. 예, 근데 예. 야당이 지금 우리가 그냥 통과시킬래 예산안. 말이 안 되는 거죠. 소장님, 예. 그 통과시켜도 그게 가능한가요? 그게 헌법상으로 위반. 예. 그러니까 이 뭐 그렇다고 사실은 이제 그런 어려움은 있죠. 우리가 관행을 안 정착하니까 그걸 또 사법부에 들고 가기도 참 그렇고 이거는 그냥 하여튼 저 의사 국회의원이신 분들과 국민들이 또 언론이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계속 말하고 뭐 떠들고 그러는 수밖에 지금 당장은 시간을 두고는 제도적 변경이 필요하겠죠. 그렇군요. 오늘 오전에 뭐 2+2 마지막으로 뭐 한다고 그래서 혹시 지금 이 시각에는 민주당이 어떤 또 그런 그 폭주를 했는지 궁금하긴 한데 마지막으로 이것 좀 여쭤볼게요. 아까 영국과 조금 미국 말씀하셨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외국 같은 경우는 정부한테 예산 편성권이 없는 나라도 있나요?
의회가 막 하는 나라도 있나요? 그거 없다고 그럽니다. 네.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확인하려고 전화도 했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영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정을 가하는 순간 의회 예산이기 때문에 네네. 그거는 그거 각오를 하고. 네. 근데 지금 뭐 우리의 경우에 야당이 그렇게까지 말하는 거는 네. 저 행정부 뜻, 저 대통령 뜻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도 해산될 위험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혀 다른 데다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경우에도 네.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표 없는 저 과세 없다 네네. 그 정신이 네네. 너무 강해서 처음에는 의회가 많이 그러다가 네. 나중에 이게 문제가 많은 걸 알고 네. 영국이 바뀐 사례를 모델로 해가지고 네네. 이제 행정부에다가 네. 예산 편성권을 위임을 했습니다. 네네. 우리는 이제 안 한다. 네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행정부가 제대로 그걸 장악하고 있고 네. 그래서 국회가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리고 프랑스나 네. 뭐 독일도 영국 예를 많이 많이 따랐고요. 따라가고 있고 예. 다만 영국보다 약간 느슨한 거는 다수당이 이렇게 모여서 예. 집권 세력을 이루다 보니까 그렇죠. 연합 서로 연합을 하기 위해 또 왔다 갔다 하는 게 필요할 수도 예, 있어서 그런 게 조금 부드러운 편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많다가 드골 때 와가지고 말하자면 그 제 5강왕기인가 하여튼 그때 정부가 네. 편성권을 예산 편성권을 가지게 되는 그래서 이게 진화가 의회라는 막연한 우리가 표를 줘서 된 사람이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냥 일하겠거니 이런 식으로 낭만적으로 생각하면서 했던 제도들이 현실을 닥쳐보니까 부패 짬짬이 온갖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점차 행정부가 의회의 편성권을 가져오고 의회는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는 그런 형태를 대부분 띠게 되는 거죠. 승인해주고 예. 그 다음에는 감시 나중에 감시하는 그렇게 예. 했는지 또 그러니까 그 예산과 관련된 그렇죠, 감시를 그렇죠, 제대로 그렇죠, 해야 되고 그렇죠. 예, 예. 이런 기능인데 한 가지만 더 미국은 사실 굉장히 그 예산 심의가 길더라고요. 예, 몇 예. 개월 걸리고 예, 예. 수개월 걸리고 또 그것도 미국도 영국 따라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법안이에요. 법안. 예, 뭐 국방 예산 그런 예, 예. 국방수권법, 그렇죠. 국방수권법 그래갖고 예, 예. 우리는 국방 예산 이렇게 예, 표현하는데 예. 그래서 훨씬 더 법률화하면서. 문제가 있죠. 예. 근데 여쭤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미국은 대통령이 자기 예산과 관련해서 통과시키면 셧다운 시켜버리잖아요. 그것도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 대통령이 그래? 그러면 작년 거를 그냥 할 거야. 뭐 지금 선진화법은 그렇게 돼 있죠. 작년 예, 거를 예, 뭐 예. 준예산으로 해서 예. 물론 그게 그 공무원들한테 굉장히 힘들겠지만 예. 마지막 카드, 그러니까 하도 좀 뽀악하게 예, 입법이 독주하면 예. 마지막으로 대통령한테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처럼 이런 폭주가 지금 말하자면 아까도 뭐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전에는 네. 이럴 필요성이 행정부가 워낙 그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네. 별 필요가 없었지만 네. 지금은 그걸 확고한 전통으로 만들든지 네. 아니면 성문안의 법률로 만들든지 네. 하여튼 그렇게 하는 조치가 네. 이제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돼서는 네.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도 뭐 그럴 바에 나 안 해. 이거 옛날로 해. 이 정도면 돼야 되지. 네. 어쨌든, 가보지 않은 그런 그 길이 너무, 여러 가지로 지금 돌출되고 있어서 예산안 예. 심의, 이렇게까지 그 민주당이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좀 절제해 주기를 일단 좀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예. 그래도 어쨌든 아시아투데이의 옥동석 교수의 칼럼 예. 예산 심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 예, 원칙만 예. 지키면 된다. 예, 예. 이게 법대로 하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도 썼지만 국회에서 이런 문제가 생길 걸 예견이나 했는지 예. 그걸 비목을 새로 만들거나 네네. 혹은 또 증액할 수 없다 이렇게 예. 딱 해놨으니까 예. 그것대로 자기들 낸 데다가 다시 그 자기들의 의견을 해서 보내고 예. 행정부에 예. 그러면 행정부가 또 무슨 반응이 있을 거고 예. 그동안 국민들이 누구 말이 맞는지 생각해 볼 시간도 있고 예. 그렇게 바뀌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예산하는 기간도 9월 달이 아니라 훨씬 좀 땡겨서 예, 시간 좀 시간을 촘촘하게 가져야죠. 가져야 예. 될 것 같고요. 예, 예. 자, 오늘 예산과 관련돼서 민주당의 폭주가 오늘도 계속될 것 같은데 그 안에 담겨 있는 함의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 김희석 실장님이 칼럼 2개로 아주 명쾌하게 또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렸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예.